백종원 대표가 정말 황당한 상표도 하나 출원했습니다. 바로 똥튀김 상표예요. 과연 무엇이 더본코리아를 프랜차이즈계의 왕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상표가 가지는 힘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그 회사 더본코리아도 엄청난 상승세로 성장했죠. 현재는 25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요식업으로만 2024년 11월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죠. 과연 무엇이 더본코리아를 프랜차이즈계의 왕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백종원 대표가 사업에서 정말 집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인데요. 처음으로 출원한 상표가 1996년에 출원한 대패삼겹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상표 하면 브랜드명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음식 메뉴 이름부터 가게 이름까지 무려 236건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점권으로 인한 수익, 그리고 프랜차이즈 로열티, 브랜드 인지도와 같은 것들이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가 등록하려다 특허청에서 거절된 상표도 많이 있습니다. 거절 이유도 거절 후 보인 반응이 재밌거든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잘 모르고 살아가는 상표 비즈니스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상표권이 곧 돈이라는 겁니다. 특허는 2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하지만 상표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등록만 해두면 평생 그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다방하고 들으면 바로 백종원 대표를 떠올리잖아요. 이게 바로 상표가 가지는 힘입니다. 키프리스에서 더본코리아를 검색해보면 무려 236건이 나오는데요. 상표 하나를 갖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236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거절된 상표도 엄청 많고 우리가 아예 모르는 상표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건 프랜차이즈 업계가 흔히 쓰는 전략이에요. 일단 상표 등록을 대부분 해놓는 거예요. 하나 빵 터졌을 때 그 이름이 무조건 우리 거여야 하거든요. 대기업 이랜드도 상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슐리, 자연별곡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룰입니다. 많이 시도하고 그중 몇 개만 성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대표도 236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백다방, 한신포차 같은 대박 브랜드가 나온 거죠. 빵 터진 사업 몇 개만 있어도 엄청난 수익을 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 백종원 대표가 정말 황당한 상표도 하나 출원했습니다. 거의 100% 거절될 상표인데 출원을 했더라고요. 바로 똥튀김 상표예요. 제가 보기엔 무조건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이거든요. 알아보니까 한신포차의 인기 메뉴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절됐어요. 특허청에서는 수요자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절대 안 시켜줍니다. 똥이 문제인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거절당하면 의견서 제출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따로 반박이나 의견서 제출은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상표 등록 범위가 넓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음식 메뉴를 상표 등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인이 처음 개발한 무언가가 있다면 상표 출원을 해볼 수 있겠네요. 평생 독점권을 가지게 되니까요. 참고로 똥튀김은 안 됐지만 이건 왜 됐지 싶은 웃긴 상표들도 있습니다. 욕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의외로 등록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표들을 한번 모아서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시거나 심심하실 때 이 영상 한번 보셔도 재밌으실 거예요. 사실 뉴스에도 나올 만큼 진짜 큰 논란이 된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장터광장인데요. 예산시장 아시죠? 백종원 대표가 활성시킨 시장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장터광장은 예산시장 안에 있는 음식을 사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사용하는 로고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장터광장이라는 이름도 같고 누가 봐도 글자의 폰트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이건 정말 논란이 됐었죠. 총 5건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에서도 5건 모두 같은 이유로 당연히 거절이 됐습니다. 거절 이유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산군의 장터광장과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린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사업에서 쓰는 장터광장 로고가 예산군, 예산시장 소속의 로고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허청의 거절에 대해서 더본코리아는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우리 거는 확실히 다르다. 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다 다르다라는 의견서를 냈고 반박을 했는데 딱 봐도 폰트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결국 거절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상표 등록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왕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못 받으면 순간 뺏기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상표 출원 무조건 빠르게 하세요. 그래야 내 거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핫 이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파브리 셰프님 아시나요? 백종원 대표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같이 나오면서 두 분이서 무슨 콜라보를 하나 했었는데 보니까 더본코리아가 파브리 키친 레스토랑 상표까지 출원을 했어요. 아마 더본코리아에서 이 레스토랑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 못 받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고 다만 그 사람의 승낙을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재석의 청소생각, 박지성의 축구교실 같은 상표들이 같은 이유로 거절이 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파브리 셰프가 동의를 하면 등록이 되겠지만 동의를 안 하면 아마 거절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의 상표를 알아보았는데요. 상표 하나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당 브랜드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상표권, 지식재산권은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면서도 결국은 나의 자산이 됩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상표부터 확인을 하세요. 내 것이 등록됐는지, 유사한 이름 때문에 누군가의 상표권을 내가 침해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아니면 아무나 그 이름 다 가져다가 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하게 상표 등록하고 싶으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문의 주시면 제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다음에 알아보고 싶은 브랜드 상표 추천해 주시면 참고해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